네, 안녕하세요. 역사프리즘입니다. 오늘은 한자를 좀 살짝 얘기하고 우리 본론으로 삼국사기 두 번째 책을 넘어가겠습니다. 한자는 우리의 선조들의 문자이니까 공부해둘 필요성이 있는데 한자를 그냥 외운다고 외워지진 않습니다. 외운 한자를 좀 더 기억하기 좋게 역사서들을 보면 좀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런 역사서를 같이 공부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삼국사기 두 번째 신라번기 두 번째 마지막 분 기림이사금과 의뢰이사금을 같이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8년이고 기림 혹은 기립이 맞는지 갑자기 순간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월립이 이제 올렸다잖아요. 그래서 혹시 가만 기라고 생각하면서 잠시 당황했습니다. 근데 그냥 기림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립. 이사금이 올랐다. 좁은 이사금의 손자니라. 아버지는, 걸숙 용찬, 혹은, 걸숙. 그니까, 걸숙이 조분의 손자다. 라고 좀 표현을 해놓는 부분인데, 그걸 이제, 아마 작은 글씨로 삼국사기에 보면 써져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여기서 지금 성자는 성품이 너그럽고 두텁다. 그러니까 관대하고 두텁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일컬었다. 너그럽고 두텁다라고 사람들이 되게 일컬었다. 자, 2년에는 2년봄, 그러니까 299년이죠. 2년봄 1월. 여기 지금 절배가 나오죠. 그러니까 벼슬로 장흔을 2찬에 올렸고, 자, 겸할 겸, 내외 백마사 일도 겸했다는 것들이 나와 있죠. 나중에 이런, 각각의 무슨 병마사, 이찬, 이런 부분들은 신라 아마, 다시 다른 것들 할 때 아마 나올 거예요. 삼국사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때 더 자세하게 병마사 일들이 어떤 일들인 것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달에는 제사사, 자, 시조 사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되고요. 여기는 바로 제사를 드렸네요. 보통 2년 차에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는 바로 돌아가시고 바로 그 다음에다 보니까 얼마 안 돼서 바로 제사를 드린 거죠. 자, 3년 봄 1월, 자, 외국과 더불어, 자, 교육이라고 했고요. 불을빙을 찾아보면은 안부를 묻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 그러면 애국과 더불어 교역을 위해 안부를 물었다. 애국한테 안부를 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외가 지금 애국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오히려 더 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2월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볼게요. 자, 견줄비 열 갑자기 홀. 요게 해석이 안 되니까 그냥 비열홀이라고 해서 순행하였는데, 자, 친할친을 친이나 몸소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년,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나 미칠급, 그러니까 가난할 빈이죠. 그다음에 몽자, 가난한 몸을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 그렇죠? 물을 문. 근데 고자도 약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요거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1500년대에 쓰여진 것들을 아마 쓴 것 같아요. 고자라든지 하리자가 약간 좀 틀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자세하게 나중에 한번 보면 글자가 왜 틀릴까? 이 부분이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3월. 자, 이제 300년인 거죠? 3월. 우두주는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우두주에 이르러, 자, 발할망. 그 다음에 제사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보면서 제대를 드린 건데 어디를? 태백산을.
태백산은 어디에 처음 나오시는지 아시죠? 네, 주몽할 때 처음 나옵니다. 근데 왜 갑자기 그 오두주에서 태백산을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렸을까? 근데 그 뒤에 해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가까운 근처잖아요. 어디 가까운 근처냐? 보시면 이제 나오죠? 낭랑이랑 대방 두 나라가, 자, 여기 지금 돌아갈 기자랑 옷복이잖아요. 근데 지금 옷복이 보면은 복종하다는 것도 있고, 돌아가기가 위임하였다는 것도 있어요, 뜻이. 그러니까, 낭랑, 대방 두 나라가 복종하는 것을 위임하였다. 그러니까, 이 신라의 귀속이 된 거죠. 300년에. 300년 3월에. 그러면, 거기서 태백산이 가깝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럼 낭랑과 대방의 위치가 태백산 위치랑 가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신라가 드디어 그렇게 낭랑과 대방을 옷복했습니다. 복종시켰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고구려에서도 태조태왕 때 대방을 한번 이렇게 복종시킨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방의 위치가 굉장히 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년 봄 여름, 자, 봄 여름에 가뭄이 있었고 7년 가뭄 8월 지진과,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샘이 용솟음 쳤다. 샘이 용솟음 친 거 부분이 있죠. 뭔가 이 지금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연재해가 나오면 항상 지금 이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되게 나쁜 의미로 많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드디어 9년에는 또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보세요. 7년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9년에도, 9월에 보면 경도, 서울이죠? 서울에 지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백성들, 무너지게잖아요. 백성들의 집이 무너지고 사망한 자도 있었다. 이슬료, 사망할사의 놈자, 사망자도 있었다. 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부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 다시 나라에 부를 이름이 신라였다. 자, 신라가 307년에 처음으로 신라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 이게, 누구 왕 때? 기림왕 때. 기림왕 때 처음으로 신라라는 이름, 307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307년이보다 기림왕 때 낭랑과 대봉을 복종시켰다. 자, 13년, 310년이죠. 여름 5월. 왕이, 지금, 잘침이잖아요. 잘침을 보면은 병상에 누워서라는 병상에 누워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병으로 병상에 누워. 자, 미칠이 머무르려. 거기에 머무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용서할사. 안과 밖에 그 감옥에 있는 가두어져 있었던 사람들을 용서했다. 그럼 뭔가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사금이잖아요. 무당이잖아요. 그렇고선 6월 달에 흥서흥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용서해주면서 이제 5월 달에 했는데 그 다음 달에 얼마 해보지도 못한 왕을 하고선 죽었네요. 기림왕은 신라라는 국호를 다시 한번 세워줬고 낭랑과 대방을 복종시켰다.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의뢰 이사금. 자, 을자를 보시면 이을흘 을해 이사금 올랐다. 310년이죠. 그러니까 310년 아까 돌아가신 그 월이 6월이잖아요. 6월이니까 그때 이제 오른 거죠. 내해 왕의 손자다. 아버지는 운호 각간이고 어머니는 명원 부인이다. 그런데 또 밑에 보면은 운호 각간을 천노 각간이라고 다시 써놨어요.
이거는 뭐 제가 삼국사기에 있는 것들 그대로 옮긴 거니까 궁금하신 분은 좀 찾아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좁은 왕의 여식이다. 명운 부인이 좁은 왕의 여식이라는 거고요. 자, 천노각간. 각간이 임금과 이람에 공이 있어. 서불안에 묶었다. 그러니까 여러 묶을로가 있는데, 그러니까 서불한에 그 관직을 준 거죠. 묶었다라는 뜻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불안에 묶었다. 의례를 보건대. 자, 볼견, 의례. 여기 지금 상모라고 제가 그냥 적었는데, 형상상, 모양모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굴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전체 풍채가 될 수도 있어요. 상모가, 자, 뛰어나고, 자, 달을 이자가 뛰어난다는 뜻도 있어요. 찾아보면. 그러니까, 뭐, 상모가 달을 이라고 표현한 것보다는 뛰어난 표현이 맞겠죠? 그리고 중궐하다. 그러니까, 영웅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심. 자, 지금 슬개담, 또 다른 말로는 담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담력이 밝고, 자, 민첩한 민이잖아요. 근데 그 뜻이 영리하다는 뜻도 있어요. 영리하였다. 그래서 보시면 이 하리자가 잘 안 쓰여지는 하리자인데, 이렇게 지금 같이 여기 써졌어요. 정자자가 아닌, 이것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렇게 써졌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때 이렇게 쓰여지진 않았을 테지만 이렇게 쓰고 있는 거 보면은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아이아자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럼 해석을 해보면 일에서 다름이 항상 흘렀으며 이에 제족이 상황을 이르러 내 가족이 행하는 것은 반드시 자 2차 이 어린아이여야 한다. 제족들이 보고서는 이 아이가 괜찮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제족이라는 것은 지금 호독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라는 되게 골품제도가 발달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분들을 제족이라고 말하겠죠. 자, 이르러 옳시 이때 이르러 자, 기임이 흥성 죽고 없을무 아들자 아들이 없어. 자, 군신. 군신은 지금 무리들과 신하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군신. 그러니까, 신하들이죠. 신하무리들이 의논을 하여 자, 의례가 어린아이유. 어리지만 맨 뒤쪽에, 덕이, 늙은이처럼 성숙하여, 있어.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성악과 같이, 성숙한 것 같이 있어서, 이에 받들어서 올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적당한 표현이겠죠. 자, 2년봄 1월, 써이, 이 금리가, 여기서 지금 하리자가 또, 정자체가 아닌 이제 뭔가 줄여서 만든 체 같죠? 요거 지금 현재 잘 안 쓰고 있는데 일본은 요런 것자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베낀 건지 모르겠으나 이 금리가 2차례 올랐으며 자 지금 보면은 막귀리 그러니까 정치의 중요한 부분도 맡겼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겸할 겸 저번에 아까 그 기임 이사금에 봤을 때 겸할겸이랑 또 다른 뇌병마사인 거죠. 이분도. 자, 2월 친히 몸소 시조사당묘에 제사를 드렸다. 자, 여기까지 또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보시면 올해 이사금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또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3년 312년이네요. 자, 312년. 300년대 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저쪽 콘스탄티에서는 기독교 그러니까 종교를 인정하는 그런 선언도 하고요. 300년대 되게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자, 3년 312년 봄 3월, 애국왕이 사신을 보내서 외 왕자가 구할구 혼일혼, 그 성혼을 구했으니, 써이, 아찬 금리가 자기 여식을 보냈다. 그러니까 왕가의 자식을 보낸 게 아니라 금리의 여식을 보냈다. 나중에 뭔 일이 터질 수도 있겠죠. 4년 가을 7월. 요 부분도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가뭄이 있고 다음에 옆에 누리왕자 있잖아요. 이 누리왕은 메뚜기 떼라고 했습니다. 메뚜기 떼는 한반도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저쪽 양쯔강측에서나 볼 수 있는 자연현상입니다. 그러면 어찌 이 메뚜기 떼를 이렇게 표현해 놨을까요? 을의 이사금 때. 결국에는 을의 이사금의 신라는 어디에 있었느냐? 판단은 메뚜기 떼는 양쯔강 쪽에서 많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자연현상. 백성들은 굶어서 이 발할발이 베풀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사신이 베풀어 구하고 구별하였다라는 뜻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을의 이사금 때 정확히 위치가 어디였는지 말해주고 있죠. 5년. 굉장히 중요합니다. 5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메뚜기 때가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자연현상이 있었을 때. 위치는 양쯔강 주변이었다. 5년 봄 1월. 자, 벼슬로 아찬 금리를 이찬에 올렸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아찬 금리를 이찬에 올렸다. 그래서 2월에 자, 무거울중, 닭불수, 자, 궁궐. 그러니까 무거울중을 보면은 이제 거듭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무거울중을 거듭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닭골수를 고치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2월 궁궐을 거듭 고치는데 궁궐이 빠져가지고 궁궐을 거듭 고치는데 비가 오질 않아 이에 그쳤다. 이렇게 한자를 외우고 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빨리 외워져요. 잘 잊어먹지 않고. 8년 봄 여름 가물한 가뭄이 있었고 왕이 친히 이게 지금 기록할 녹자잖아요. 되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되게 애매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해석을 했습니다. 봄 여름 가뭄이 있어 왕이 친히, 이 가두리자잖아요. 가둔 사람들을 기록하여 원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었다. 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록할 녹자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표현했을 때 저는 그냥 여기에 말에 맞게 그냥 그렇게 기록하여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국서편찬위원회 들어가 찾아보셔도 저랑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9년 봄 2월 함영으로 향할 향, 써이 가물한 재앙제. 그러니까 이 가뭄과 재앙에 향하여 있는, 그렇죠? 해년 안이불 순할순 이룰성. 그러면 그 해에 순하게 성하지 아니하여 뭔가 순하게 성하지 아니하여 지금 즉 고칙이나 법칙 지금 즉시 흑토 토지가 기름고, 그렇죠? 줄기맥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가 기름지고 줄기가 지금 일어날 길을 저는 시작될 수 있도록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줄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래서 농사의 일에 비로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방방자잖아요. 그래서 방위를 잡았는데 무릇 그 농민의 노력의 일로 대개 머물렀다.
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게 맞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 말뜻이 좀 이해갑니다. 저는 직역을 한 거라. 근데 몇 번 읽어보면은 제가 한 그 뜻이 이해가 가요. 몇 번 보면. 자, 21년, 330년이네요. 비로소 벽골지를 열어. 벽골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벽골지는요. 자, 330년에 벽골지래요. 아까 307년, 그쵸? 307년. 신라라 불리게 되고. 자, 언덕안. 자, 길장. 언덕으로 길게 1800보였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28년. 347년이네요. 봄 2월. 자, 왕이라는 표현은 없는데, 제가 왕을 넣습니다. 왕이 사신을 보내. 자, 여기도 불을병이 있죠. 그러니까 백제에 안부를 물었다. 자, 지금 백제랑 외랑 굉장히 지금 뭔가 그 조인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자, 3월. 자, 우박이 있었고, 여름 4월에는 떨어질 눈, 소리가 떨어졌다. 야, 이거 뭔가 그 조짐이 안 좋은 그런 거죠? 자, 35년, 344년이네요. 봄 2월. 애국이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하였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끈질기죠? 아까 금리의 그 딸을 보냈는데 또 혼인하자고 청해왔습니다. 여기 지금 그 말씀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말씀사는 아닌 말씀사예요. 그래서 이거 말씀들 찾아보면 핑계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핑계지만 그 여자는 이미 시집가. 그러니까 시집을 갔다. 출가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름 4월. 자, 산월폭, 바람풍, 폭풍으로 국남쪽 큰 나무수, 가로수가 뽑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36년 봄 1월. 여기 지금 절벽가 있죠? 그러니까 벼슬이라는 소리죠. 벼슬로 경세, 편할 경자양 세장세 경세를 이벌찬에 올렸다. 2월 외왕이 자, 지금 저 끊을색이랑 교가 있죠? 그 교류를 단절하자던 이서인데, 이서가 뭐냐면 이제 서신을 옮겼다. 그러니까 외왕이 교류를 단절하자고 서신을 옮겼다. 서신을 보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37년. 글자가 좀 잘 안 보이죠? 다시 좀 색깔 좀 칠할게요. 까맣게. 다음에 좀 진하게 하고요. 네. 자, 37년. 외병이 갑자기 자, 이르렀다. 어디? 자, 바람풍의 섬도, 풍도에 이르러. 자, 뽑고, 노략질하고, 어디를? 변방에 있는 가가호 집들을. 또, 나아갈진. 이번엔 좀 더 나아가서, 에워쌀 위, 금성을 에워싸고, 급하게 쳤다. 칠공. 급하게 쳤다. 이때쯤, 그러니까 300년대 이제 중반쯤 돼가지고, 외가 좀 더 세력이 좀 강해지고 있는 어떤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보면. 왕이, 지금 발할 욕자가 뭐냐면, 장차 뭐뭐 하려 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장차, 출병하여, 서로 싸우려 한다. 그리고 이벌찬 경세가 그 여러 사람과 대신과 왕한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 지금 외를 좀 도적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멀언자예요. 그러니까 도적이 멀리서 이르러.
여기 좀 칼날봉이에요. 멀리서 이르러 그 칼날이 여기 지금 없을물에 안입을자 오를 가자 마땅당자잖아요. 그 칼날이 마땅히 가히 아니니, 그러니까 멀리서 왔기 때문에 그 칼날이 이제 무디다. 안입을 같을 약. 만약에 느려지지 아니한 거면, 그러면 그 장수들이 시간을 오래가게 기대해서 오래가게 지금 기대할 때 기대해라. 오래가기를 기대해라. 그랬더니 왕도 그럴련 그렇을 것이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적이 멀리서 왔기 때문에 기다리면 된다는 표현인 거예요. 지금 이게 역시 그 배운 사람들은 뭔가 이 병법을 쓰시는 거에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열어도 불출 나가지 아니하니까 도적들이 다할진 식량이 다해서 그 장수들이 물러날 때 물러났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장수들이 물러날 수밖에 없죠. 다시 외국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경세의 명으로 이 굿셀경 그 말탈기니까 그 굿센 기마 병으로 그 달려가서 쳤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 진짜가 진격할 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진격하다 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굿센 말로 쫓아가서 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39년 39년 보시면 궁 우물이 사나울폭 넘칠남 궁물이 사납게 넘쳐났다. 41년 봄 3월 황새관 새집소 황새집이 월성 모퉁이에 있었다. 왜 이 황새를 넣었을까요? 뭔가 이 황새는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런 암시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넣었죠. 여름 4월 큰 비가 열흘 동안 두루 미쳐서 평지에 물이 3에서 4척, 그러니까 90cm에서 1.2m죠. 그래서 표류하고 넘쳐. 그래서 물이 3, 4척이나 되고 떠다니고 빠진 관사의 집들은 버릴사. 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이 비 때문에 지금 무너질 산이 붕괴되는 거, 무너진 게 13곳이나 되었다. 뭔가 자연재해는 늘 안 좋은 것을 암시했죠. 그러고 나서 6년 뒤에 47년 356년이죠. 여름 4월 왕이 죽었다. 그래도 의례왕은 47년이나 정체를 하셨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삼국사기 두 번째 권위 신라봉기 권위를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신라봉기 3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